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아이들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긴 해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이런 여러 분들 중에 아이가 문제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8, 90%가 이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변화가 돼요. 그것에 의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또 많은 상담이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아이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많이 이렇게 상담 들어온 거 부분을 제가 아이들 뇌 타입에 따라서 나눈 것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할게요. 조기 교육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옆에서 어머니들이 한다고 따라하고 또 우리 아이만 안 하면 지쳐질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고 귀가 얇아서 남들이 하면은 그대로 쫓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어떤 일이 생길진 모르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렸을 때 공부를 잘 해야지만 학교 갔을 때 공부를 잘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 의해서 하시다가 보통 6살, 7살 넘으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대부분 원인이 조기 교육이에요. 이 조기 교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학대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성 결여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조기 교육이 뭘까요? 자, 조기 교육이란 우뇌가 발달하는 도중에 하는 좌뇌 활동을 보통 조기 교육이라고 해요. 자, 이런 좌뇌 활동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 개월수마다 뭐 똑같이 아이를 한글을 가르치더라 하더라도 24개월 이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50개월 이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개월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한테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이 수초화 작업이라고 있어요. 수초화 작업이 24개월 동안 아이의 각각의 여러 가지 다중 지능들이 활성화되는 또 기초 공사가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와중이에요. 이때 아이의 한글 교육을 시키는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또 24개월 이전에 아이 영어 교육을 시켰을 때 이때도 굉장히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 아이 영어 교육을 시키면은 이 수초화 작업이 진행되는 이 사이에 언어에 관련된 뇌가 기반을 닫기 전에, 그러니까 모국어가 기반을 닫기 전에 이때 영어 교육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아이가 영어랑 한국어랑 믹스가 되면서 뇌에 혼란이 오게 돼요. 이러면서 아이가 영재성 아이인 경우는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한테는 여러 가지 언어 지연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2개월 이전에 휴대폰 시청하는 거, 이 휴대폰 시청하는 것도 최고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아이의 눈 발달을 굉장히 많이 억제하고 뇌에 혼란을 오게 하고 언어 지연을 오게 해요. 그리고 학습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해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됐을 때 아이가 또 과잉 행동 반응을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 행동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공공장소 같은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아이가 때려 쓴다고, 아이가 운다고 이 휴대폰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들이 아이한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아이가 그것을 거래로 쓰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또 아이가 예민한 기질일 때 많이 발생되는 건데 12개월 이전에 아이를 학대를 했을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언어 지연이 오고 인지 발달 저하가 와요. 그래서 12개월 이전에 아이를 학대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 36개월 이전에 한글 교육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위험해요. 36개월 이전에 한글 교육을 했을 때 내 타임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아이가 한글을 띄었을 때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아이가 못 띄었을 때는 그거를 떼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나 학습지 교사들이 붙으면서 아이한테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시키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어서 학대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6개월 이전 한글 교육 마찬가지 위험하고요. 36개월 이전에 영어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의 언어에 관련된 뇌가 아직까지 굳혀졌는지 아직까지 물렁물렁한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영어 교육을 하면은 모국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영어 교육을 했을 때 아이 논리력이 올라가면서 사회성이 떨어지고 말빨만 올라가고 엄마 말을 안 듣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36개월 이전부터 영어 교육했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사회성이 떨어져요. 지나친 과잉보호, 이것도 마찬가지 최고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아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고 지나친 과잉보호가 36개월 이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지연도 같이 올 수가 있고 인지 저하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말로 싸가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또 36개월 이전에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아이가 소심적으로 자랄 수도 있고 이 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소시오패스로 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 학대의 뜻은 아이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이런 조기 교육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학대예요.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아이를 이렇게 시키는 것 자체도 학대인 거예요. 자, 36개월 이전에 한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가 한글을 읽다 보면은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과 씨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이들 책을 읽히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뇌 자극이 들어가면서 아이 논리력이 향상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래 친구들과 사귈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혼자 스스로 읽게 되면은 지속적인 자뇌 자극으로 우뇌가 발달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뇌가 더 이상 발달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우뇌의 성장이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36개월 이전에 영어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 매우 위험해요. 영어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말도 얘기를 하고 영어도 말을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언어 능력이 너무 활발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질 못하고 매일매일 또 집에 있게 되고 이 정도까지 아이가 영어를 얘기할 정도가 되면 어머니들이 학습 의욕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안에서 교육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 50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엄청난 문제 성향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때 가서 고치려 해도 이 아이는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요. 자, 36개월 이전에 멍 때리면서 TV 시청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멍 때리면서 TV 시청한다는 것은 뇌가 멍해진다는 소리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런 TV 시청을 계속 자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과잉 행동 반응을 보이고 떼를 쓰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TV를 웬만하면은 진짜 필요할 때는 식구들이 같이 보면서 아이가 멍 때리면서 시청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시켜야 돼요. 계속 물어보거나 이런 걸 해주고요. 굳이 TV 시청을 한다 그러면은 가족끼리 놀았던 그런 것들을 레코드한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즐기는 거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그 외에 만화 같은 거 틀어주면서 또 멍 때리면서 보게 하다든지 아니면은 TV 시청을 이용한 뭐 영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36개월 이전에 안 돼, 하지마, 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안 돼 하지만은 아이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요. 뭐뭐해, 뭐뭐해, 뭐뭐해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얘기하는 것은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조로 얘기하면서 또 부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것들은 아이의 우뇌 발달을 저해하고 또 강제적으로 좌뇌 발달을 시키는 이런 안 좋은 언어 습관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46개월 이전에 이제 한글을 읽었을 때 이때는 이제 약간 위험한 상태예요. 보통 어머니들이 한글을 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보통 숫자 연산 교육이 들어가요. 이 연산 교육이 들어가는 순간 우뇌 활동은 끝나요. 그런데 아이가 한글을 읽고 나면은 48개월 되면은 아이가 컸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보통 책을 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 책을 읽고 계속적인 자뇌 자극으로 우뇌 활동이 떨어지면서 또 숫자 교육까지 들어가면서 아이 우뇌 활동이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뇌가 7살 때까지 성장을 하는데 아이가 한글을 읽고 또 그 외에서 또 책을 읽게 하고 숫자 교육을 들어가고 연산 교육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 운의 성장은 끝나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48개월 이전에 영어를 말할 때 이때부터는 아이가 논리력이 굉장히 향상되면서 사회성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엄마나 성인들이나 형 누나들을 찾게 되고 주위 친구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어머니들 보면은 대부분 주위에 못 배운 아이들을 무시해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고 또 이런 거를 잘하다 보면 주위 어른들이 또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주위 어른들한테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인 자뇌 자극이 들어가고 우뇌를 버리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48개월 이전에 또 멍 때리면서 TV 시청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위험한 상태예요. 36개월 이후에 만약에 TV 시청을 해서 또 이때도 멍 때리기 시작하면은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 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고 TV 시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가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TV 시청 금지를 시키면은 아이가 난리가 나게 돼요. 48개월 이전에 아이를 연산을 시키는 거, 이것 또한 아이가 자뇌형, 우뇌형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뇌형 타입 아이들한테는 이 연산을 시키는 행위가 후천성 ADHD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많아져요. 그래서 48개월 이전에 절대 연산 시키시면 안 되고요. 48개월 이전에 연산을 시키는 것은 아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요. 그래서 강압적인 주입식 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성향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자, 60개월 이전에 한글을 읽었을 때는 약간 위험해요. 이때는 아이들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50개월 이후부터 슬슬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또 못 배운 아이들도 있지만은 슬슬 관심을 가질 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글을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읽었으면 읽은 걸로 딱 끝을 내야지 거기서 더 후속 조치가 들어가가지고 뭐 추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이 스스로 책을 읽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아이가 위험해지는 거고, 아이가 한글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것으로 딱 끝마쳤을 때 아이 스스로 책을 읽지 못하게 했을 때는 별 문제는 발생되지 않아요. 제가 권장하는 것은 7살 이전에 아이 스스로 책을 읽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해요. 항상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시고 아이 스스로 책을 읽지 못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60개월 이전에 영어를 말할 때 이때도 위험해요. 왜냐면은 60개월 이전에 영어를 말했다는 거는 이미 그 전부터 아이의 영어 교육이 들어간 거고, 그동안 영어 교육이 들어가면서 계속적인 좌뇌 자극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뭐 회화 위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디 학원에서 아니면 어디서 회화 위주로만 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를 단어를 외우게 하고 문법을 좀 하게 한다든지 알파벳을 외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좌뇌 자극을 들어가게 하면서 아이가 영어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이런 것들이 아이를 위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영어 교육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좌뇌형 아이들은 좌뇌형 아이들 나름대로 위험한 상태고, 우뇌형 아이들도 우뇌형 아이들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문제 성향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했더라도 또 60개월까지 멍 때리면서 TV 시청.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아이가 12개월 이전부터 쭉 지속이 돼가지고 60개월까지 아이가 멍 때리며 TV 시청했다. 얘는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주의 산만하고 뭘 하질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린 유아 시기, 영아 시기 때부터 아이가 계속 TV 시청을 계속 멍 때리면서 60개월까지 했다.
얘는 정상적인 생활 하기 힘들고 이미 지능 저하가 온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복구하기가 힘든 상태고, 특히 아들일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나중에 청소년기가 지나가지고 어느 쪽으로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얘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60개월 가까이 갔는데도 아이가 TV 시청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청을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에요. 자, 60개월 이전에 한글 떼기 전 아이가 연산을 하기 시작을 했다. 얘는 이미 뇌가 꼬여버렸어요. 한글을 뗀 다음에 연산을 시켜야 되는데 연산이 먼저 들어가고 한글 떼기가 나중에 들어가요. 이 아이는 벌써 수리와 언어 능력이 꼬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여러 가지 또 학습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 이기주의 성향을 갖게 돼요. 또 연산을 성공한 아이도 있겠지만은 연산이 성공하지 않은 문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지능 저하가 나오게 돼요. 그 부분 착안하셔서 60개월 이전에 절대 연산시키시면 안 돼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60개월 이전에 아이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예요.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거 해,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해, 이런 식으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어머니들만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어머니들이 시키는 이 행동이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 어머니가 시키는 이 아이 행동이 다른 어머니가 보기에는 어이없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아이한테 강요를 한다? 이게 잘못된 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머님이 원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또 60개월 이전에 혼자 책 읽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36개월 이전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아이가 한글을 떼서 또 60개월 이전에 아이가 책을 읽는 거, 책을 읽다 보면은 또 계속 자세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학교를 갔을 때 스스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학교 공부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혼자 책을 읽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책 한글을 읽었더라도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요. 자, 60개월 이전에 기간 안 보내는 거, 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것들을 60개월 이전에 안 보내게 되면은 아이의 사회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요. 60개월 이후에 지나서 뭐 갑자기 유치원에 갑자기 팍 들어갔다 이래 버리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맞닥뜨리면서 아이가 혼란 상태가 와요. 이런 것들을 보통 40개월 이전부터 경험을 시켜주면서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다라는 거를 느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어머니가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아이가 머리가 웬만큼 컸기 때문에 60개월 이전에 아이가 그때부터 기간을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이런 아이들을 봐오면서 혼란 상태가 와요. 그래서 60개월 이전에는 꼭 기간을 보내셔서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고 또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뭔가 협동심으로 한다라는 거 꼭 경험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왜 안 좋은 행동들을 저런 걸 하는 건지, 또 저런 아이들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60개월 이전에 학습만 강요하거나 그로 인한 학대,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학습만 강요하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요. 그래서 학습열이 굉장히 강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아이한테 학대를 하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여러 가지 지능 저하가 올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아이가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자, 36개월 전후 해서 조기 교육에 대한 후유증을 말씀드릴게요. 36개월 이전에 아이를 조기 교육을 했을 때는 아이가 보통 36개월 이전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36개월 이후가 지나면서 우뇌가 막 발달을 하면서 사회성이 커지고 나서 우리라는 개념을 알게 돼요. 그런데
36개월 이전에 좌뇌 자극이 들어가는 이런 교육을 시켜주게 되면은 아이가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좌뇌로 가기 때문에 좌뇌는 중심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기주의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를 36개월 이후에도 시켜주게 되면은 아이가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아이가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갖고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36개월 이전에 조기교육을 들어갔을 때 아이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지연이 오고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논리력이 향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부모가 하는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기 시작을 해요. 또 아이가 고집이 굉장히 강해져요. 또 자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지게 돼요. 36개월 이후에 만약에 조기교육을 시켰다 이랬을 때는 아이가 이기주의 성향을 그대로 갖게 되고요. 또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학습 장애나 학습 지연이 오게 돼요. 좌뇌형 아이들도 마찬가지 일찍 교육시켰다고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를 갔을 때 자만심에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지능이 높아져서 사회성이 결여가 되거나 아니면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이 발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더 낮아지거나 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뇌 성장에 굉장히 저해가 되고 또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조기 교육을 시켰더라도 좌뇌형 아이들하고 우뇌형 아이들하고 달라요.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비슷한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좌뇌형 아이들하고 우뇌형 아이들하고 달라요. 똑같이 고집이 세더라도 우뇌형 아이랑 좌뇌형 아이랑 행동 패턴이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학교를 갔을 때부터 하는 행동 패턴이 달라지게 돼요.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아이가 이기주의, 자기애성 인격 장애 이런 것들을 갖게 돼요. 또 아이가 굉장히 빠른 논리력 향상이 되면서 또래 아이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또 36개월 이전인데 아이가 논리력이 향상이 되면서 부모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을 해요. 또 아이들이 굉장히 강한 이런 소유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소유욕을 갖게 되면은 자기 거를 안 뺏기려고 하고 남이 내 거를 가지고 가는 것조차 이해를 못 하게 돼요.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거를 누가 가지고 가면은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조차 못 해요, 아이들이. 우뇌형 아이들을 36개월 이전에 시켰을 때는 굉장히 많이 또 이기주의 비슷하죠. 또 아이가 또 때를 많이 쓰기 시작을 해요. 잘못돼서 빨리 아이를 영어 교육을 시켰거나 또 한글 교육을 시켰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언어 지연이 오고 언어 지연으로 인한 아이들 인지 저하까지 오게 돼요. 또 아이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막 엄청나게 시켰을 때 아이의 지능이 오히려 더 떨어져요. 또 좌뇌 학습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IQ 발달 장애가 일어나요.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36개월 이후에 아이를 조기 교육을 시켰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기주의 성향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논리력이 36개월 이전보다 월등히 더 높이 발생되고 36개월 이전부터 시켰던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본격적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갖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래 아이보다 형, 누나랑 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성인과 대화를 하려고 해요. 또래 아이들과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의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우뇌를 버리고 사회성에 굉장히 많은 문제 현상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해요. 우뇌형 아이들은요, 본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시작을 하고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뇌형 아이들은 아직까지 학습에 관련된 뇌가 발달되기 이전에 이런 억지로 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또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시키게 되버리면은 아이들이 오히려 지능이 떨어지면서 후천성 ADHD까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지속적인 학습 거부 반응으로 인해 또 그거로 인해 부모님의 학대가 시작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조기 교육을 하게 됐을 때는 아이가 지능 발달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 이 시기에 좌뇌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그대로 좌뇌로 가지게 되면서 우뇌를 버리고 또 사회성이 떨어지며 이후에 지속적인 학습은 아이를 이기주의 및 자기애성 인격장애 또는 소시오패스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36개월 이후에 조기 교육을 했을 때 문제점은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조기 교육은 아이를 이기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또 사회성을 떨어뜨리며 또 뇌 타입에 따라서 아이의 또 지능 저하가 오게 되고 또 비약적인 또 자뇌 발달로 인해 어린 유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또 이익타산을 따지려 하고 또 아이들이 경쟁심에 사로잡혀요. 이 경쟁심에 사로잡히면은 성인들도 알시겠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을 수가 있어요. 또한 우뇌형 아이들은 후천성 ADHD 및 틱장애 또 이런 억지로 된 학습으로 인해서 현저한 지능 저하로 또 문제아로 자랄 가능성이 있게 돼요. 이렇게 조기 교육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옆집에서 한다고 이렇게 따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60개월까지 안 하는 게 아이의 문제 성향을 덜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고 아이의 재능이나 또 이런 사회성과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예술성 이런 것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시는 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조기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가면은 살아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해서 약 10% 정도 아이들뿐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차라리 안 시킨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지나서 영어에 관심도 갖고 또 다른 거에 대한 학습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시키는 게 아이들 학교 교육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학습 습관을 잡아주기도 좋고 학습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조기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기 교육을 아이한테 하게 될 일이 있으면은 이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것을 착안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또 다음번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